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개혁신당 대표를 설명할 때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친한 사람들 또는 측근 또는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말과 글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켜면은 맨 처음 들어가 보는 데가 그런 분들이 쓰는 글입니다. 박상수 변호사,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김면주 방송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분들은 한동훈 캠프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 이기인, 천하람, 이주영 이런 분들 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합니다. 그만큼 많이 안다는 것이고 또 표현력이 좋다는 것이겠죠. 좋은 글은 읽으면은 웃음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는데 꼭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나만 읽고 있기는 아깝다. 그래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좋은 글은 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글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박상수 페이스북 글에는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글을 많이 씁니다. 저는 수석기자 교육을 받을 때 선배 기자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말라. 문장은 짧아야 하고 쉬워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박상수 변호사의 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이 어떤 결과를 부를 거냐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제목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악수해서 신나는 장동혁이 오늘 이재명과 정청래 만나서 꽥소리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청 폐지 후 어떤 일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지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경찰은 수사권을 전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경찰 입직 시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을 전혀 테스트 받지 않고 수십 년간 관련 사건도 검찰 등에 모두 수사를 맡겼다. 이 부분 해소한다고 변호사 경감 특채를 뽑아 수사팀장을 맡겨보았지만 과로의 승진, 적체 등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미달인 상황이다. 최근 주식 리딩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에서 경찰이 무기력한 것도 안 해본 수사를 하러 가기 때문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만 공부하여 수사를 하면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힘줄과 뼈의 원리를 공부한 물리치료사에게 암세포 제거 수술을 맡기면 어떻겠는가? 법도 우리 인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안다고 건드리면 체계적으로 연결된 다른 부분이 고장날 수가 있고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7법을 모두 공부한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성적이 좋고 우수한 검찰에 이런 지능범죄의 수사를 맡기고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는 무술 실력과 체력을 갖춘 경찰의 수사를 맡겨오며 70년을 지냈다. 지금 경찰의 복잡한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온갖 특별형법 범죄를 다 수사하라 하는 것은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아온 검사들에게 살인범을 체포하라는 일을 하라는 것과 같다. 이미 두 번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 선임 없이 고소가 힘들어졌고 변호사들에게 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범죄 피해를 당해도 고소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는 사실상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인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고 욕만 하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과거엔 사실상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인 역할을 한 건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사가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하나의 서비스 기관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 수사를 소홀히 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가 제공해 온 적절한 수사를 못 받는 일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다. 사실 변호인인 나는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다. 사건이 늘고 수입이 는다. 두 번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전국에서 고소 또는 고발 대리 사건이 폭증하였다. 학교 내에서 해결되던 학폭을 모두 법적 문제로 만들자 학폭 법률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과 같다. 그러나 치안 유지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결국 범죄가 횡행하고 안전이 위협받으면 국민의 인권이 무너지니 반대하는 것이다. 중수청이 대안이 되지 않느냐 말한다. 당신이 검사라 생각해보자. 공소청에 있으면 검사라 불리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면 되니 웰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수청에 가면은 4급으로 직급도 떨어지고 직함도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경무에 시달려야 한다. 당신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질 때 공소청 검사가 될 것인가? 중수청 수사관이 될 것인가? 누가 수사관이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70년 동안 쌓아온 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전달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능범죄와 복잡한 범죄를 수사하라 양성해온 자들을 웰빙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비싼 돈 주고 변호사 구하러 다니게 하는 게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소비 개혁안이다. 그러니까 부패 정치인 보호하려고 하다가 무고한 국민들을 고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장 청구권이 여전히 검사에게 있어 생기는 비효율성, 공수처와 중수청 그리고 경찰의 관할 다툼에 의한 사건의 분리와 핑퐁 문제, 보안 수사 판단 받아볼 권리의 박탈과 이의 신청을 판단할 위원회의 비전문성과 비현실성은 언급도 안 했다.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이만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보수를 자임하며 왜 이런 문제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왜 이리 조용한가?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장동혁은 마늘 먹어 사람 됐다면서 신나기만 하고 이재명과 정청래 앞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가? 왜 윤의계인이나 부정선거에 기울이는 노력의 10%도 이 문제에 나서고 있지 않는가? 나는 변협에 있으면서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해서 처음의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후퇴시킨 바 있다. 그때 들어간 등이란 표현을 이용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려 할 때 집단 휴교하여 맞서 싸운 로스쿨생들과 함께 사법시험 부활을 막아내기도 했었다. 나는 정말 잘 싸워온 사람이다. 인생이 투쟁이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보기에 우리 당과 심지어 검찰의 이 놀라운 침묵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지레 포기하는가? 전력을 다해 싸우다 보면은 조금은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이런 일에 침묵하는 자들이 무슨 보수인가?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마늘 먹고 민주당과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장동혁이 이재명을 만나고도 이 문제에 침묵한 이상 검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젠 2028년의 총선 대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통해 부활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치안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만이 남았다. 어떻습니까? 박성수 이 변호사의 이 페이스북을 많이 팔로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